네. 자, 이어서 제70회, 69회에 이어서 70회 기출문제 같이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론풀이 먼저 10문제 어떻게 나왔고 69회하고 수준이 비슷한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십시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자, 1번.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1번 맞았습니다. 2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해야 순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2번도 맞았어요. 3번.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죠. 원가로서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리가 있나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것이지 뭐 원가나 이익을 표시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매출원가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69의 기출문제 풀면서 손익계산서 이거 작성해 봤잖아요. 여기 매출원가 산출 과정이 여기 나오죠. 기초 상품 재고액이 얼마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얼마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이걸 빼 가지고 이렇게 산출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거다. 그 과정이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다. 4번.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주주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여러분,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자본에는 자본 거래에 해당되는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자본금 이런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었죠? 예.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자본입니다. 자본. 그래서 자본거래 제외한 자본의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자본이니까. 4번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면은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재무제표에는 기업명, 보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인쇄 버전으로 보게 된다면은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당기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이다. 이런 기간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 회사명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위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기간, 회사명, 통화 단위 이런 것들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요. 재무상태표를 인쇄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되죠. 세무제표 이름하고 그 밑에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그 다음에 회사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통화 단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재무제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업명,
보고기간의 종료일이나 회계기간 또는 보고 통화 및 금액의 단위를 기재한다. 1번은 맞죠. 두 번째 사람. 자산과 부채는 원칙으로 상계하여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총액.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답이 됩니다. 철수. 자, 지호는 맞았나 볼까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1,000원이나 100만 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기, 단기가 같이 나란히 표시가 되죠. 맞습니다. 철수가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손익계산서 일부와 추가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가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가가 뭐냐면 영업이익을 구하라는 이것입니다. 영업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이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죠. 예. 그래서 거기 매출액이 700이고 매출 원가가 500이면 여기 매출 총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니까. 그 중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야 되는데 판매 관리비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추가 자료에다가. 자, 판매 관리비 해당되는 거를 더해주면 돼요. 급여, 접대비, 복리후생비, 수도관열비, 광고 선전비까지만 더하면 돼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자, 그래서 쭉 더해보면은 56만 원에다가 61만 5천 원이네요. 61만 5천 원. 그래서 200만 원에서 61만 5천 원을 빼면 얼마예요? 158만 5천 원. 120, 138만 5천 원이 나오죠? 200만 원 마이너스 61만 5천 원 하면 138만 5천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오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예, 원가가 작게 나온다는 말은 반대로 이익이 크게 나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서 공부하실 때 이익이 크게 나오는 순서를 외우셨을 거예요. 제가 외우라고 아마 강의에서 이 얘기 했을 텐데 선, 이, 총, 후 이렇게 됩니다. 선입선출 가장 이익이 크게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과 총평균은 같거나 이동평균이 더 높거나 그렇습니다. 수입선출이 가장 이익이 적게 나오는 평가 방법입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가장 작게 나온다는 말은 이익이 크게 나온다는 말과 같으므로 답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입니다. 암기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계산을 해봐도 이게 증명이 다 돼요.
다음에 5번을 보면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연구 개발 관련 자료이다.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냐? 자, 연구 개발에서 개발 활동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개발비에 해당되는 것만 자산이에요. 무형자산으로 보는 개발비. 자, 그러면 비용으로 보는 걸 따져볼까요? 연구 단계에서 지출했다. 요거 비용이에요. 연구 단계인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제품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30만 원. 이건 자산이에요. 근데 이 중에 10만 원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네,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10만 원은. 그럼 비용이에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단계의 지출 금액은 그냥 비용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산은 얼마예요? 20만 원이 되겠죠. 총 80만 원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 비용은 60만 원, 자산은 20만 원입니다. 자산의 개정 과목은 개발비 되겠고요. 비용의 개정 과목은 연구 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충 설명드리면 이 60만 원은 개정 과목으로는 연구 개발비. 그 다음에 이 3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있죠. 자산 요건이 되는 거. 요 20만 원은 개정 과목이 개발비예요. 자산. 무형자산에 있는 개발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다음 설명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차변에 뭐가 옳겠느냐 하는 건데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내용 연수가 5년이 연장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야죠. 자본적 지출, 즉 건물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소모품 관련 자료이다.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네, 결산 문제를 냈죠. 자, 4월 1일 날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은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100만 원을. 그러니까 소모품 B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 말이죠. 25년 12월 31일 소모품 미사용액은 20만 원입니다. 미사용액을 이때는 자산으로 잡는 결산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미사용을 자산 잡는 거. 답이 1번에 있죠. 미사용분 20만 원을 자산으로 잡았어요.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비 비용 취소. 네,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기간 법인 사업자인 일반 과세자의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맞죠? 일기 예정. 그다음에 2번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 맞습니다. 3번 폐업자의 과세 기간은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맞습니다. 4번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한다.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년에 하나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답이 4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공급 시기 문제예요. 현금 판매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틀렸어요. 대금이 지급되는 때가 아니고 재화를 인도하면 공급 시기로 봐요. 다음에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가공이 완료됐다고 해서 공급이 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3번. 장기 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장기 할부는 1년 이상이 되는 할부 기간을 말하는데 이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한꺼번에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대금을 받을 때마다 공급 시기로 봐요. 장기 할부의 경우만. 예. 3번이 옳은 맞았어요. 3번. 그다음에 4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이것도 장기 할부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전기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이것도 매월 한 달씩 그 대금을 받아가죠. 예.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의 공급이 완료한 때라고 그랬어요. 완료는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공급하는 거니까. 틀렸어요. 4번. 그래서 4번의 공급 시기는 3번의 공급 시기하고 같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네,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이 공급 시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론에서. 다음은 10번. 다음은 과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1기 과세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면 그거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 표준이에요. 장기 할부 또는 할부 판매 경우에 이자 상당액, 할부 판매 시 이자도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거기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네,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다 과세 표준이에요. 아까 첫 번째 있는 보험료 이것도 과세 표준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급하고 관련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아니죠. 즉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전부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950에다가 1010에다 1210. 네, 답은 3번이네요. 네,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론 문제를 제가 좀 빠르게 풀었는데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이어서 요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일단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 실무 수행 평가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앞에 이론에서 추가로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셨으면은 시간 드릴까요? 없으셨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실무 수행 문제 보겠습니다. 자, 70회 문제는 독도 우산으로 출제를 했는데 우산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우산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 자,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사업장을 이전하여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습니다. 수행과제,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주소, 담당자 메일 주소 수정하시오. 이렇게 과제를 주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70회 문제 독도우산으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신 다음에 회사 등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독도우산을 수정하는 거고요. 사업장의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충정로 7길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우편번호를 그대로 두시고 뒤에 주소만 이렇게 살짝 바꿔줍니다. 12 여기만 12로 고치시고 충정로 3가를 여기도 커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2가로 싹 고치세요. 네. 주소 고쳐줬고요. 담당자 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에 가서 고치면 돼요. 추가 사항에 가면 여기 메일 주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뒷부분이 바뀌었네요. BI NN 36524 COF 엔터. 네, 이것이 1번 문제였습니다. 가볍게 하고 갈 수가 있겠고. 다음 기초정보 두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입니다.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의 거래처 초기 2월입니다. 회사는 직원 대출금에 대한 주임종 단기 채권을 종업원별로 관리하고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주임종 단기 채권 137번 여기에 클릭하시고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코드가 123 김완선이 700만 원 엔터. 그 다음에 234 이효리가 300만 원 엔터. 7001 엄정화가 200만 원. 이렇게 세 코드를 입력하고 합계가 1200이 나오면 차액이 제로가 나옵니다. 차액이 제로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끝났어요. 네,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수행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가겠습니다.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 입력입니다. 자료 설명을 봅시다. 사무실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을 현금 지급했다. 출금전표 쓰면 되겠죠?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수행과제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비용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2와 1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컴퓨터, 사무실의 컴퓨터를 고치고 비용 처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때 적당한 계정 과목이 뭘까요? 수선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수선비 800번대 수선비 출금전표로 입력하십시오. 자, 수행과제 1번은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영수증에 있는 날짜 3월 3일 입력하시고 출금 코드는 수선비 820번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해도 좋습니다. 8만 원 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수선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행과제 두 번째 거 해야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서식을 입력해야 돼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 2번에다가 먼저 추가를 하십시오. 2025년 0303 주식회사 금화 서비스 서명 이현친 서울 백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사업자 번호 603 하라나 163과 거래 금액 8만 원. 부분에 해당되는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고요. 820번이었죠? 수선비. 820번. 저교에는 컴퓨터 수리. 엔터 하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항상 가야 돼요. 가가지고 저 위에서 명세서 2 불러오기 한번 클릭해 줘야 돼요. 여기를. 그래야 4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 닫기, 요 닫는 탭 X표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해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1번 문제가 끝나죠.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문제입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무지개 우산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자산 잡아야죠.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선급금 자산 잡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감소하죠.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3월 7일입니다. 입력을 해볼까요? 일반 전표에다가 3월 7일 친 다음에 차변의 선급금. 선급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무지개 우산 코드 걸어주시고 조결은 생략하겠습니다. 300만 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 감소하게 되죠. 보통예금의 거래처 국민은행 보통으로 코드 넣어줘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 98001 코드 명칭이 비슷한 게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대변에 300만 원. 이 거래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자산 총액의 변화가 없는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유무형 자산을 구입했다. 그리고 취득세를 냈군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본사 신규 창고 건설을 위해 토지 취득세를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죠.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4월 10일 날
차변이 토지가 됩니다.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에요. 거래처 적용 다 생략해도 좋습니다. 4140 플러스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죠. 기업은행 보통 98002 적용 생략하고 대변의 4140 플러스 네. 차변의 토지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다. 자동차 보험증권이 있죠. 그리고 자료 2에는 보통예금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를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납부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랬어요.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란 말이 없으면은 그냥 비용 처리,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면 돼요. 선급 비용. 사변의 선급 비용 9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90만 원.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4월 28일 일반 연표입니다. 4월 28일 차변이 선급 비용이다. 선급 비용은 우리가 결산 때 원래 비용을 이연시킬 때 선급 비용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미리 선급 비용을 쓰라는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시오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는 거 외워버리세요. 90만 원. 그리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이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됩니다. 기업은행 보통 90만 원. 이렇게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이런 문제를 출제했군요. 그리고 5번은 어음 문제를 냈습니다. 어음을 할인했다라는 문제예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5월 18일 주식회사 순양유통에서 받아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 할인받고 할인료 2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다. 당좌예금 차변 할인료는 비용이니까 차변. 근데 계정 과목이 할인료가 아니고 이 계정 과목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료는 이자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차변의 당좌예금, 그리고 이제 대변은 받으러움이 되는 거죠. 이 보관 중인 어음을 은행에다가 서대문 국민은행에다가 처분했잖아요. 예, 보관 중인 어음. 그래서 대변이 받으러움. 받으러움은 거기 사진에 있는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는 것까지 수행과제를 하면 됩니다. 네, 오래간만에 어음 관련 문제 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월 18일 일반 전표. 5월 18일. 대변을 먼저 해볼까요? 대변에 110번 받으러.
어음은 거래처가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거래처가 됩니다. 순양유통이 거래처가 돼요. 순양유통.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거래처가 된다. 적요 생략하시고 금액은 165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이 아까 할인료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이네요. 코드가. 거래처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적요도 생략하십시오. 그 다음에 25만 원. 또 차변.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 당좌. 거래처 코드 국민은행 당좌 98000으로 인식해 주시고 적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액은 거기 당좌예금에 맡기신 금액에 있는 16250 플러스 이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이고 당좌예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받으러움은 자산 감소이죠. 자,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이 하나 더 있죠.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받으러움 줄을 마우스로 금액란을 클릭한 다음에 기능 모음 들어가서 기타에 있는 자금 관리 클릭합니다. 자, 밑에 받으러움 관리가 나타납니다. 할인, 네, 할인이가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으로 검색을 해줘요. 네, 순양유통 1650만 원짜리 나타났죠? 선택. 그리고 엔터 해보면 커서가 할인 기관으로 내려옵니다. 할인 기관은 은행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국민은행 당좌라고 그랬어요. 할인 기관이 국민은행 당좌. 확인. 네, 커서가 이제 위로 올라갔죠? 할인율은 생략해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할인율을 만약에 입력하시오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이자율이 몇 %다. 그 이자율을 여기 할인율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생략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70회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조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69회보다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 까다로워졌어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항상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전액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예. 계약금이 이게 선수금이란 말이에요. 예. 7월 5일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계약금 얼마인지 보려면 7월 5일 전표를 봐야 되겠네요.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앞에 69회의 부가세 1번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 자, 그러면 7월 5일 일반 전표 조회해 봅시다. 일반 전표에다가 7월 5일을 입력. 자, 입금 전표로 선수금 지성마트에서 82만 5천 원. 이거 복사해 봅시다. 82만 5천 원 클릭하고 컨트롤 C. 자, 선수금 82만 5천 원 복사해 놓고 일반 전표가 아니라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7월 7일 날이 되죠. 7월 7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매출은 다 11번이에요. 예, 품명에다가 골프 우산, 수량 1000, 단가 7000,
거래처. 거래처면 공급 받는 자죠. 지성마트. 전자세금.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둬야죠. 분계는 선수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으니까 혼합. 3번입니다. 자, 대변이 완성됐어요. 부가세 이수금 70만 원, 상품 매출 700만 원. 이건 그대로 두고 세 번째 줄로 와서 차변의 선수금. 선수금. 아까 그 금액을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면 82만 5천 원 붙여지죠. 그 다음에 엔터로 내려와서 나머지 차변 103번 보통예금 나머지 얼마를 받았어요? 밑에 있는 빨간 글씨로 보인 요 숫자를 받은 거죠. 6875 플러스 탭키 눌러서 거래처 바꿔줄 거 있습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지성마트가 아니라 하나은행이죠. 그래서 여기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를 하나은행으로 바꿔주세요. 하나은행 보통. 이렇게 꼭 이거 고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772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잘 맞으면 이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합니다. 7월 7일부터 7월 7일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세 번 칩니다. 여기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그 다음에 발행 누릅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시고 로그인 누릅니다.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릅니다. 그리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릅니다. 또 확인 누릅니다. 닫고 조회 매입 매출전표에 조회를 하면은 여기 아까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이 이렇게 전자 발행으로 메꿔지면은 발급 전송이 끝납니다. 네, 부가세 1번 문제는 이렇게 항상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부가세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매출거래.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이것도 11번이죠. 유형은. 당사 사무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당월 임대료 영업의 수익이라네요. 임대료 900번대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이 되겠네요. 임대료를 오늘 못 받았어요. 미수금.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발급 전송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8월 4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4일로 입력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므로 11번이에요. 유형은 11번. 분명에는 8월 임대료. 공급가에게는 200만 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미래서점. 미래서점. 전자 1번 전자입력.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거 됐죠? 수행과제에서.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임대료를 외상 매입이라고 하면 외상 매출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혼합으로 해서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자, 부가세 예수금은 20만 원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이거는 일시적으로 빈 사무실을 임대해 준 거니까 영업의 수익 임대료로 봐야 돼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임대 900번대 임대료 있을 거예요. 904 임대료 200 내려와서 차변에 이걸 오늘 못 받았죠? 미수금 미수금 자산이죠. 120번 미수금 220만 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수금 거래처는 미래서점 맞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미수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임대료 수익 발생 이런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가세 3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매입거래 전자세금기 단서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며 대금은 전액 9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미지급금이 되겠군요.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미지급금. 아까는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안 받았으니까 미수급.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급해야 될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니까 미지급금. 부채죠.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는 51번 유형으로 하는 거죠. 날짜를 9월 12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0일 과세 매입. 큰명은 소프트웨어로 하시고 공급가액 1500 플러스 거래처는 죽동 소프트. 이건 매입이니까 공급자가 거래처인 거죠. 죽동 소프트.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맞죠? 차변에. 상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코드를 240 소프트웨어로 고치고 세 번째 줄에 대변은 아직 미지급 상태예요. 그래서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금액은 165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탭키 누르셔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죽동 소프트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매입에 관한 거래였습니다.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요. 신용카드 전표 매입입니다. 본사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배부할 창립기념일 선물 텀블러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에다가 입력하세요. 네,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는 매입 매출 전표에 57 카과 매입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날짜는 신용카드의 거래 날짜 10월 2일입니다. 자, 10월 2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유형이 57 카드 과세 매입 법인카드를 선택해 줍니다. 기업카드 맨 위에 있네요. 기업카드 확인. 분명히 텀블러 해도 되고요. 공급가액은 합계를 입력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니까 55만 원. 그래야 50만 원과 5만 원으로 나누어져서 자동으로 입력돼요. 거래처는 어디서 샀어요? 수아기프트가 가맹점이죠. 여기서 거래처는 수아기프트라고 해야 돼요.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거래처. 전자세금하고 관계없는 거래니까 지나가시고 분계는 4번 법인카드 매입은 4번 카드 분계하면은 첫 번째 줄에 대변의 미지급금 기업카드 이거 맞았죠? 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매입세 공제받는 거 맞죠? 자, 상품이 아니고 복리후생비죠. 요 텀블러는 우리가 종업원에게 선물로 줄 텀블러예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을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선물할 선물을 샀다.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돼요.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고치는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매입거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명성자동차에서 업무용 승용차 3000cc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분개하시면 되고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고정자산 등록 생략하라고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이게 바로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업무용 승용차, 즉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이죠. 그런데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서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7일로 11월 7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에다가 54 불공을 선택을 해주고요. 불공제 사유로는 번호로 3번 비용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임차 관련 매입이다. 요거 클릭 선택 금명에다가 제네 시스 공급가액에다가 3천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명성 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자 무슨 분계를 해야 되죠? 현금 분계하시면 되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자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죠? 상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208번으로 고치시면 되고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에 부가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회계 처리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자료는 입력되어 있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할 세금이면 미지급 세금이요. 환급받을 세액이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여기는 세무서를 거래처 코드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해본 적이 있죠? 자,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4월로 기간을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시고 기간은 1월부터 4월로 작성합니다. 정기신고에서 1월부터 4월이 아니야.
3월인데요. 1월부터 3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네. 1월부터 3월입니다. 근데 저장된 거 불러내면 돼. 마감이 돼 있죠? 자, 여기서 매출세액부터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자, 매출세액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전표로 가죠? 일반전표의 날짜는 정리분계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 31일로 해야죠. 3월 31일로 일반전표 날짜 바꾸고요. 지금 복사해온 게 부가세 예수금 복사해온 거예요. 정리할 때는 차변에다 정리하죠. 3번 사변에 부가세 예수금 255 거래처와 적요 생략합시다. 차변에다 컨트롤 V 하면은 315680000 복사됐죠? 엔터. 대변 하겠습니다.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다가 정리합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복사하러 갈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야죠. 가가지고 매입세. 요게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를 뜹니다. 그리고 일반전표로 와요.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네. 3143500.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로 가서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이죠? 부채, 대변, 미지급 세금 261이죠, 코드가. 여기다 거래처를 넣어야 돼. 거래처 코드에다가 세무 하면은 서대문 세무서. 적요 생략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요. 가가지고 여기 차감세, 차감세라고 하는 숫자 있죠?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 떠다가 일반전표에 여기 대변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짝이 딱 맞죠.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3156800으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69회에서는 부가세 6번 문제가 환급세액을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미수금 이 환급세액 정리하는 문제가 나왔고 70회에서는 일기 예정의 납부세액 회계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70회 부가세 6번 문제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결산부터 이어서 설명 또 드릴게요.